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는 있습니다만 마음 같아서 그냥 딱 훌러덩 그냥 막 벗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것만 벗겠습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하늘도 진짜 노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빡이 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진짜 날씨가 덥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방구석 여포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더 열이 받아서 그런지만 더 덥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 관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이걸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야 우리 힘 있어. 우리 요구하는 대로 더 해야 돼. 미국산 소고기가 됐거나 쌀이 됐거나 이런 것들 개방해야 돼. 일본도 그렇게 개방했는데 너네는 왜 개방 안 해? 이게 지금 트럼프의 기조인데 일본 같은 그런 우호국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일본이 들어줬고 하물며 친중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한테 뭐 상황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또 농가가 됐거나 축산업이 됐거나 이쪽에 지지 기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못하고 지금 막 아웅자 뭐 허둥지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8월 1일까지 관세 협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은 이 사태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찾아올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역신문에서조차도 굉장히 중립적인 신문사인데 뭐라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운명의 5일 실패 시 회복 불가능한 GDP 손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섭게 쓰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우리와 대미 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시계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이나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미들한테 그 개미들 말고요. 배짱이 개미 말고 주식 투자하는 그 개미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제 호응을 받고 있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야 뭐 코스피 뭐 얼마 돌파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뭐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대한민국이 계엄 상태로 완전히 그냥 뭐 마비가 돼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반사 효과로 올라간 것이지 이재명이 도대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본과 우리의 이런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나라 GDP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가 있냐라는 것인데 27일 날 있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EU와 협상을 하고 있고요. 28일부터 29일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다른 나라도 참석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이제 또 관세 협정을 갖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한테 남아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30일과 31일, 8월 1일까지가 이제 그 기간이었으니까 31일과 30일까지 이틀밖에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틀밖에 없는데 과연 트럼프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본다면 이틀 사이에 뭔가 기적 같은 변화, 기적 같은 어떤 반전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가능성이 99.99%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합뉴스가 오보를 한번 냈었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과도 협상을 잘했다. 우리가 많은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새빨간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똑같은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이 바뀌었죠. 관세 협상 다음 달 1일까지 거의 모든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거의 모든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거의 모든 해조차도 누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과 1년도 아닙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다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의 개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제가 보기에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EU까지도 뭐 타결 가능성이 50%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규모랑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진작에 상호관세 전부 다 협정을 맺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것까지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상 연습까지도 처음으로 일본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연습 같은 걸 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어떻게 핵무기 사용에 대해 가지고 과제로 이걸 처리해 나갈지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 대상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군의 핵무기까지도 일본과 함께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동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지금 일본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 있냐? 트럼프 눈에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인식은 똑바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빼고 한다.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만의 기대를 접은 것 같다. 좌파들의 염원처럼 한미일 동맹 이거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다. 불법 대북 송금, 중공 북해 뭐 간첩 수기 뭐좀 세게 쏘놓게 하셨는데 60이라는 분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지금 일단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거. 문제는 근데 이 여론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덥고 그냥 막 이제만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와도 막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표집이 좀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60% 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30일과 31일밖에 없는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벤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 일정 문제로 2+2 회담 이게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규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급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규 지금 이제 부총리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구 부총리 규가 아니라 구죠, 그렇죠? 구 부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메일을 받아가지고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개무시를 주는 겁니다. 세상 천지의 부총리를 갖다가 공항에서 대기시켜 놨다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메일을 띡 보내가지고 일정을 취소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2+2 협상 안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나 뭐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뭐 공식 일정 이런 것도 공개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활동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날짜가 나왔는데 언제 단판을 지는다라는 거예요? 7월 31일 날. 8월 1일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7월 31일 날 단판을 한다.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지금 벤센트가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니들 뭐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밀고 밀어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배수의 진까지 치게끔 만들어 놓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 7월 31일 마지막 날에 지금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정관 지금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집까지 그냥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구애 활동을 했는데 러트닉 상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국이 미일 무역 합의를 보고 욕을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아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미국의 부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한국 니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일본이랑 협상 잘했어? 그리고 너네 이거 보고 욕 나오지? 이 얘기를 하고 한국과의 협상 장소에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랑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잘 나가는데 너네 일본처럼 해줄 수 있어? 아니면 꺼져.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상 통상 라인의 조바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미국이 고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김정관 장관이 어떻습니까?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대미 협상 테이블에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상견례 자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브버검 내무장관과 백악관 무슨 뭐 국가에너지위원장이 됐거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데 다 처음 만나는 것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상견례밖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미국이 요구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내놔.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농축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해제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못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왜? 농민들이 자기의 지지 기반이야. 축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 기반이야. 그리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확대하라는 것인데 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나 MB 정부에서
광우병으로 난리를 쳤던 지랄 발광을 떨었던 그 소가 30개월 이상 소국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대미 투자를 갖다가 확 늘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76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5분의 1 정도밖에 지가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도대체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자승자박이었던 것이죠. 지들이 뿌렸던 씨앗, 그 열매가 지금 악마의 열매가 자란 것인데 다 지들이 지금 처먹어야 되는 겁니다. 관세 협정 8월 1일 날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파는 대재앙이 될 것이고,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과연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방구석 여포 마냥 떠들어댈 수 있을지 보자고요. 한번 참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예측한다라는 게 비극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실인 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